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일 싫어하셨던 문제가 가산세 문제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서 세무 이급 때 하실 때 가산세가 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세무 1급은 가산세 되게 좋아요. 거의 무조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서에서. 그죠? 왜냐면 너 위쪽이잖아요. 세무 2급보다는 위쪽이니까 예, 합격률을 20% 아무리 합격이 높아도 20%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좀 낚아야 되거든요. 좀, 예,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가산세를 무조건 대비하셔야 돼요. 세무 1급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산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죠. 여기 바뀌었어요. 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작년도란다. 아마 이제 6월달 시험까지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법인 사업자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이 7월 1일부터 1억이에요. 1억. 우리는 8월달 시험이니까 1억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1억으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또 금액이 바뀔 건데 그건 24년도에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1억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암기 꼭 해주시고요. 말문제. 여러분들 챙기실 건 우리 시험은 무조건 법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해버리거든요. 알죠? 잘 외워주시고 지금 하는 건 가산세 때문에 그래요. 가산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발급 시기. 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해도 인정하는 걸 아마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가능하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꼭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우리가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뭔가를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아이고. 뭐야? 안 넣어놨나? 아이고. 에이씨.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배워가지고 제가 안 넣어놨나 봐요, 이거. 제가 페이지를 고쳐서 할게요. 세무 2급 때 배우신다고 제가 안 넣어놨나 보네요. 몇 페이지를 제가 여기다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어디냐면 여기 있구나. 가산세가 382군요. 382. 이렇게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거 세무 2급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제가 382 이렇게 좀 할게요. 자, 가산세 워낙 중요하니까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있어요. 보실게요. 여러분이 사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불성실하게 한 건 매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취는 받은 거죠. 받은 걸 불성실하는 게 하는 건 매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례 보면 자, 내가 이제 5월 7일 날 물건을 판 거예요. 제 생일. 네, 지금은 해도 돼요. 1월 달부터는 요거 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하면 선물 주세요 라는 뜻이 약간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지났으니까. 그래서 5월 7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원래는 5월 7일 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후발급 특례에 따르면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6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연이라는 건 늦게라는 뜻이고, 맞죠? 미라는 건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국비 수업이잖아요. 국비 수업이신데, 그 국비 수업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총 5시간 수업이죠, 하루에. 하루에 5시간 수업 중에 50%안 듣고 가면 결석 처리해 버린다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런 개념이 여기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늦게 해도 안 한 것을 취급해 버려요. 알죠? 그러니까 살짝 늦게는 지각 또는 조퇴고 너무 늦게 오거나 아니면 일찍 나가면 그건 결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너무 늦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그건 안 주고받은 것으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살짝 늦게와 너무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즉 지연과 미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 1급은 친절하게 잘 안 줘요. 날짜로 주지. 세무 2급은 그래도 뭐 지연 발급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무 1급은 날짜로 거의 대부분 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에요? 요 말이 핵심 여기 확정 신고 기한. 물론 확정 신고 기한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렇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한이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하죠. 기한을 지켜서 뭘 내라라고 하면 그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그렇죠? 그 마지막 날이 1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은 언제? 1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 7월 25일이죠. 그래서 7월 25일이고 2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은요. 다음 연도 그렇죠. 1월 25일이죠.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과 미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발급한 놈이든 받은 놈이든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까지는 시험에 좀 내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낼까봐 밑줄도 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건 5월 7일이니까 1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즉 7월 25일까지라도 주고받으면 지연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7월 25일을 지나서 주고받으면 그거 세금 계산서 안 주고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가 되는 원칙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으며 매입자, 공급받는 자, 매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자는 제재가 가산세밖에 없어요. 공급자는 가산세인데 매입자는 가산세도 제재지만 하나의 제재가 더 있어요. 뭐냐면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그렇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것도 제재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안 빼주는 거죠. 그럼 그건 10% 가산세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매입세 불공제는 10% 가산세랑 비슷한 거죠. 매입한 금액의 10%안 빼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보다는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예요. 알죠? 왜냐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커도 5%까지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커도. 그럼 10% 때리는 게 더 제재죠, 여러분들.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챙기실 게 금액 기준이냐, 세액 기준이냐도 챙기셔야 돼요. 가산세 때리는 기준이. 왜냐면 시험에는 금액하고 세액을 같이 줘버리거든요. 자, 일단 공급자는 지연 발급이면 1%예요. 우리 그 신고서에 1% 있으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이론 문제 대비하실 때는 뭐 외우셔야 되겠지만 뭐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색깔 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율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급가액에 대해서 때려요. 세액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세액이라는 건 최종적인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할 때 나와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얘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내가 10장 중에서 9장은 제때 발급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장을 지연 발급하거나 지연 수취한 거예요. 여기선 지연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애들이 다 나왔을 시점은 신고할 시점이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 중에 하는 건 아직 최종적으로 내야 될, 즉 신고 납부할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할 신고 있죠. 얼마를 신고할지, 얼마를 납부할지는 세금이 나오죠. 최종적으로 신고할 때. 거기는 세액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단기 중에 하는 건 금액 기준인 거고, 알죠?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니까 그때 세금 기준이 세액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얘는 공급가액의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얘만 하는 거 아니죠. 다른 것도 발급하고 주고받을 거 많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발급, 미발급이요. 자, 미발급이면 2%래. 2%고요. 2배를 더 떼, 2배. 예, 그래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인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법인 사업자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죠. 법인은요. 맞죠? 시험에는 절대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안 줘요. 법인이라고 무조건 가정하니까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출제하면 그건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절대 법인 이렇게 안 줘요. 맞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 여기. 여기요. 만약에 법인이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취 아니에요, 발급이야, 발급. 가끔씩 수취도 요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취 아니에요, 발급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원칙이 세금 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거든요, 미발급. 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한 거잖아요. 종이를 발급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미발급이면 몇 퍼센트 때려야 돼, 원칙이? 여기 2% 때려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2% 때렸어요. 때렸다가 아예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 안 한 놈이랑 종이라도 발급한 놈이 좀 차별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로 깎아줬어요. 알죠? 미발급이니까 너는 2%지만 1%로 깎아줄게. 알죠? 그래서 얘는 1%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FM대로 하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란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2%를 곱해버려요. 알죠? 왜냐면 2% 세팅돼 있으니까. 그걸 1%로 곱한 걸로 돌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꼭. 그렇죠? 시험에 가산세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산세 중에 하나예요. 법인이 종이 발급하는 거. 그래서 미발급란에 금액 넣고 2%로 곱하는 가산세를 1% 곱한 걸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 이제 매입자예요. 자,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취하면은 요게 핵심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거 세물금 진짜 중요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는 우리 매입세 불공제에서 공통매입세 정산 쪽만 내죠. 그죠? 근데 세무 1급은 다 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가 총 4개 있거든요. 그 4개를 다 잘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지연수치요. 알죠? 대신에 늦게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만 딸랑 해주면 안 되겠죠. 일단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때려요. 매입가액의 0.5%.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0.5% 있어요, 실제로. 그죠? 여기도 단기 중에 받는 거니까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 했죠? 근데 매입세 공제된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매입세 공제니까 불공제 관련된 서식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불공제되는 서식은 불공제만 입력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가 그 실기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수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미수치 이렇게 돼요. 미수치는 가산세가 없는 대신에 매입세 불공제 때려버려요. 요게 더 제재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고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세 때문에 그 두 번 죽이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 미수치라는 게 위에서 미발급하는 그냥 미수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어. 세금 계산서를. 그럼 예. 기한 내 발급을 못 받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매입자라도 발행을 해야. 예, 매입자 그렇죠, 그렇죠.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는 그 5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그게 있어요. 법문구가. 근데 그것까지 안 하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줄 좀 치러 가죠, 여러분들. 380 어디 갔냐? 1페이지로 갈게요. 381페이지. 자, 381페이지에 그 가산세 쪽에서요. 그 네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매출의 전자세금 계산서 보이세요? 매출의 전자세금 계산서. 거기 오른쪽에 밑줄 좀 미발급 2%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1%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있죠? 매출 쪽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지연 발급이면 1%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자, 거기 매입 쪽에 지연 수치 있죠? 지연 수치. 요게 여러분 개정이 돼가지고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확정신고 이후 있죠? 원래는 요게 여러분 미수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확정신고 기간 있죠? 이 이후에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미수치가 아니라 지연수치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안 낼 건데, 혹시라도 높아지면 밑줄 좀 칠게요. 그 매입 쪽에 지연수치 있죠? 지연수치요. 보이세요? 지연수치? 자, 지연수치는 거기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수치에다가 수정신고라고 수정신고. 1년 이내까지 수치 있잖아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 맞을 거예요. 수정신고. 잠깐만요. 왜 안 나와 있냐? 공지. 잘못된 정보 전달하면 안 되니까. 네, 지연 수치 어딨니? 여기 있네, 여러분들. 뭐냐면, 그 377페이지 가보죠. 377?
자, 377페이지 가로 4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있죠? 말 참 어려운데 그냥 세금계산서 미수치, 아니 세금계산서 수치 관련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4번이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지연수치 보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지연수치요. 자, 지연수치의 밑줄 좀 지연수치의 밑줄 좀 치시고. 자, 거기 니은 있죠, 니은. 동그라미 1번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에 세 줄 밑줄입니다.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요. 1년 이내에 받은 건데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꼭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 문구가 있기 전에는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미수치였었어요, 미수치. 였다가 지연수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는 지연수치 가지고는 낼 수가 없고요. 주로 미발급 쪽,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매출자로 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말 문제 좀 기억하시고. 그렇죠? 말 문제. 자,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다시 세무 1급으로 옵니다요. 아이고. 자, 뭐냐면 여러분들 그 대손세 공제 있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대손세 공제. 여기. 여러분 대손세 공제는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올려 놓을 테니까 그 대손세 공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세무 2급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세 공제는 내가 매출세액을 당초에 냈었어야죠. 맞죠? 매출세액을 냈었는데 상대방이 띄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세액 낸 건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게 대손세 공제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 대여금 있죠? 대여금. 우리 대여금은 채권은 채권인데 뭘 빌려준 거예요? 대여금. 돈 빌려준 거죠. 돈은 재화예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재화 아니에요. 돈이 재화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실 때 부가가치세 받아야 돼. 편의점 알바한테. 나는 당신한테 현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돈 주세요. 부가세 주세요. 라고 하면 두드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결제를 하는 수단이에요. 부가세에서는. 재화를 안 봐요. 그럼 재화를 안 본다라는 건 내가 돈 빌려주면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부가세 걷어요? 사업자가 돈 빌려주면 부가세 안 걷어요. 안 걷는데 시험에는 낚시를 파기 위해서 여기 매출세를 집어 넣어버립니다. 대여금에다가. 실제로 매출세가 안 걷어요. 그래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예요.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에요. 그 말은 매출세액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꼭 기억하시길. 최근에 이건 또 세무 2급 때도 출제했어요. 처음으로. 아무튼 아시죠?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는 거하고 그냥 외우시는 건 다릅니다. 예.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는 놈이에요. 알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실제는 없는데 시험에서는 돈을 700만 원 빌려주면서 매출세액을 걷습니다. 70만 원을. 그건 현실에서 없어요. 그렇죠? 참 웃겨. 아무튼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세무 2급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여기. 595페이지.